자, 함수 연속 개념편. 자, 얘는 19번 보게 되면은 상수항의 개수가 모두 정수인 다항함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각 조건부터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조건을 봤을 때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2로 수렴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분모는 x 세제곱이니까 뭘로 가고 있죠? 얘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으니까 그럼 분자도 뭘로 가야 돼요?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차수 비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차수 비교를 했는데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다라면은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라는 걸까? 같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3차니까 분자도 3차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2로 수렴을 했대. 그럼 분모 분자 차수 같을 때는 우리 뭐 어떻게 했죠? 개수를 비교했어요. 개수 비교했더니 2가 나왔던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fx랑 gx랑 곱하게 되면은 뭘로 시작을 해야 돼? 2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0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분모는 0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때야 돼요? 분자는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죠. 그렇죠? 0분의 0꼴이 돼야 돼. 그러면은 0분의 0꼴은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0인자를 없애야 돼. 그치? 근데 0인자가 누구야? x예요, x.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fx, gx에서 내가 x 하나를 없앴어요. 그렇죠? 그래도 분모에는 누가 남아있죠? x가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럼 또 0분의 0꼴 되잖아. 그럼 또 0인자 속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fx, gx는 뭐를 갖고 있다는 거야? x가 아니라 x 제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까지 봤을 때 fx, gx는 2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으로 끝나야 돼요. 뒤에 1차항 상수항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저 빨간색 식을 다시 넣어볼게요. 나식에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 그리고 x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x제곱 사라지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x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4라고. 그럼 a가 뭐라는 얘기예요? a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fx 곱하기 gx는 얘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는 거고,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2x 제곱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2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을 지금 구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f2의 최대값. f2의 최대값. 이거는 f2가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fx가 x-2를 안 갖고 있으면 돼요. 얘가 x-2를 fx가 인수로 갖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f2는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x-2라는 거는 누구한테 보내버려? gx 너 가져가 되는 거죠. 그렇죠? gx가 x-1을 가져가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fx가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0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2x 제곱이라는 거가 fx가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때 f2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8이 돼가지고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은 4x 제곱은 왜 안 됩니까? 얘가 개수가 모두 정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형태로는 안 돼요. 얘가 만약에 fx가 4x 제곱이 되면은 gx가 2분의 1 x-2가 되기 때문에 분수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2x 제곱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8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분계수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 조금 반칙이긴 한데 이차함수를 미분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레벨 테스트 때 미분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말하지 말고. 자, 일단은 두 다항함수 fx, gx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gx, fx가 지금 2로 해가지고 수렴을 하고 있네요. 근데 잠깐 이것까지는 우리가 바로 힌트를 얻기 힘들고. 그래, 뒤 거를 먼저 봐야겠다. 뒤에 거를 먼저 보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3이라는 걸로 수렴을 했어. 근데 분모를 보니까 1차야. 그러면 분자 역시도 1차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fx-gx는 1차인데 3으로 수렴한 걸 보니까 얘가 어떤 형태여야 돼? 3x 모식이어야 돼. 자, 그러면은 fx-gx라는 거는 3x 플러스 뭐 k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 이건 필요하겠다. 자,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은 2라는 걸로 수렴을 했고 gx랑 fx가 지금 다항함수이거든요. 다항함수. 그러면 일반적인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fx랑 gx가.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2라는 걸로 수렴을 했으니까 둘의 차수는 같을 것이고 그리고 둘의 개수비가 2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fx랑 gx가 몇 차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fx, gx가 몇 차일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얘가 뭐 2x 제곱으로 시작하고 얘가 x 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뒤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fx-gx 했을 때 2차 항이 살아있겠죠. 그러면은 3x 플러스 k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fx든 gx든 몇 차란 얘기예요? 1차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fx가 2x고 gx가 x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2x-x니까 얘는 3x가 아니라 x 플러스 모식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3x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 fx가 뭐라는 거야? 얘가 6x, 얘가 3x 이렇게 돼야지만 뺐을 때 3x가 최고차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고 나서 아래를 한번 보세요. 아래를 보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모가 뭘로 가고 있죠?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0분의 0꼴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 0인자기 때문에 분자가 뭐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fx 더하기 gx 계산을 했을 때 얘가 x 플러스 1이 나왔다라는 거는 fx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얘가 6의 x 플러스 1, gx가 3의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fx랑 gx 뺐을 때에도 3x 플러스 모식으로 나오는 거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fx, gx 집어넣고서 x 플러스 1로 양변 약분하게 되면은 뭐 나와요? 9 나오죠. 얘가. 그래서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fx랑 gx가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말이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fx 더하기 g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둘이 더했을 때 fx 더하기 gx가 9x 플러스 1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fx가 예를 들어서 얘가 6x고요. 얘가 3x 플러스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x, ux, gx 3x 플러스 9면은 둘이 합하면 얘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영인자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되니까 9로 되는 건 맞아요. 그쵸? 그리고 fx, gx 둘이 빼주게 되면은 3x 마이너스 9니까 조건 맞아 떨어지죠. 그쵸? 그리고 이 두 개씩 여기다가 집어 첫 번째 식에 넣어도 2라는 수령으로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내가 조금 설명하기 제일 간편한 경우가 x 플러스 1 양쪽에 다 갖고 있을 때라서 사실 차수만 최고차의 개수만 맞춰주게 된다라면은 fx, gx의 뒤는 상수항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얘가 뭐 6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8 이렇게. 근데 결국 얘는 변함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fx를 구하세요. 또는 f2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fx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항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됐습니까? 좀 어렵죠 내가.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얘가 실수 t 0부터 1 되었고 y는 2t t 플러스 1이 그러면 2t보다 작겠구나. x제곱 tx제곱 ab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일단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일단 점의 좌표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점의 좌표 a 좌표라고 보게 되면은 y 좌표가 2t야. 그러면은 얘는 루트 2t가 되겠네요. 루트 2t, 2t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b는 얘는 얘가 2t니까 루트 2, 2t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c는 t 플러스 1이니까 루트 t 플러스 1, t 플러스 1, 그리고 d는 어떻더러 이거 t 플러스 1, t분의 t 플러스 1의 루트네. 루트 t분의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자 그럼 ABD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높이는 확실하죠. t 플러스 1에서 2t를 뺀 거니까 1-t가 높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ABDC 윗변 아랫변 평균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윗변 뺀 평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t 플러스 루트 t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1 여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1 마이너스 t 그리고 2분의 1까지 이게 st예요. 얘가 st. 자 일단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걸 좀 뽑아내야 되는데 얘는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t 그리고 얘는 루트 t 플러스 1을 뽑아내면은 루트 t 플러스 1 분의 루트 t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은 공통인수 뽑아내기가 루트 t를 곱하면은 1 마이너스로 가네. 1 마이너스 st 1 마이너스 t를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응? 루트 t분의 1이라고? 루트 t분의 1도 한번 같이 빼. 여기를 루트 t분의 t 플러스 1로 빼고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t가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자. 얘가 st가 2분의 1로 빼니까 얘가 2분의 1 루트 2 플러스 루트 t분의 t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t
곱하기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분모에 있는 1-t 하나랑 분자에 있는 1-t가 하나가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1-t 자체를 얘를 1 플러스 루트 t와 1 마이너스 루트 t로 해가지고 약분한다로 인수분해한다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가 가지고 있는 1 마이너스 루트 t랑 분자의 1 마이너스 루트 t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계산해 주면은 얘가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분모에는 2분의 1을 앞으로 빼자. 2분의 앞으로 빼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t분의 t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분모의 1 플러스 루트 t 분모의 1 플러스 루트 t 이렇게 해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리미트 t에다가 1 집어넣어도 되나?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지? 2분의 1에 곱하기 분모는 2가 되고 분자에는 1 넣으니까 1분의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나오네.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 4번 이렇게 나오죠. 되게 더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엄청나게 깔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t에다가 뭔가를 1로 간다,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웬만한 애들은 깔끔하게 숫자로 변해요. 얘가. 그래서 여기서는 0인자만 소거를 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 빼기 t를 먼저 없앤 거고, 그리고 나서 1 마이너스 루트 t가 이제 0인자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루트 t도 없애기 위해서 이 1 마이너스 t를 인수분해해서 하나 지워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더러운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다음에 유형편으로 가볼게요. 유형편도 질문 좀 해주세요. 20번? 17페이지? 뭐라고? 그러니까 안 들려, 지원아. 20페이지, 아니 20번, 9페이지 20번, 또 33번, 38번, 또 36, 그리고 연속 쪽은 없어요? 너 연속 과제 안 줬어요? 한 장 줬어요? 한 장? 그래? 페이지 여기 있다. 얘부터 구가 쉬워. x가 0보다 클 때는 저렇게. 오케이. 얘는 이 부분을 좀 바꿔줘야겠네. 얘는 1 플러스 n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n분의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일단은 얘 앞에 거부터 보자. 앞에 거는 얘가 1 플러스 n분의 3이잖아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는 얘는 1보다 살짝 크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보다 살짝 크니까 0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럼 위의 식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에다 누구를 대입하는 거야? n분의 n 플러스 3을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얘가. 자, 그럼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n 제곱에 일단 다 처음부터 쓰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중괄호, 그리고 얘는 위에 식에다 넣으니까 n 제곱에 n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3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애를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분의 3이면 n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작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작으니까 마이너스 x. 그럼 안에 거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밖으로 꺼내면 되겠네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잖아요. 그럼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대로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n분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거네요. 자, 그러면은 통분을 좀 해볼까요? 저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n제곱으로 통분을 좀 할게요. 얘를 n제곱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얘는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더하기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3n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계산. 분모에 n제곱이 있고 여기 중괄호 앞에 n이 있죠. 그래서 중괄호 안에 앞에 있는 n을 저 중괄호 안으로 넣을게요. 그럼 분모가 n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 n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분자는 n제곱 사라지네요. n제곱 사라지고 6n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6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계수 비율 6.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33번 0 플러스로 갔을 때 라고 해서 나왔네. fx분의 1이 뭐냐라고 물어봤다. fx. 뒤 거부터만 해야 되나? 뒤 거부터 하게 되면은 잠깐 몇 천지 모르네. 차수를 할 수가 없구나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는 얘가 x-1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0인자가 사라져야지 3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은 fx는 적어도 x-1이라는 거는 갖고 있어야 돼. 내가 x-1 소거가 되고 x 플러스 2로 했을 때 x 1 넣으면은 3 되니까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fx를 저렇게 둘 수 없는데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얘가 x 제곱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x 세제곱에 f에 x분의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근데 x로 양변을 나눴다 생각할 거야. 양변이 아니라 위아래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에 여기는 x제곱에 f x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분의 1이라는 거를 내가 t로 취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는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t로 바꿔서 써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하면은 t제곱분의 1인가? 얘가 t제곱분의 2 ft
ft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t 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분모분자의 t제곱을 곱하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ft 마이너스 t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2t 제곱 플러스 1. 야, 근데 얘가 뭘로 수렴해? 1이라는 걸로 수렴을 해. 지금 이 뜻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좀 바뀌지 않았나요? t로 바꿔놓으니까 얘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1로 수렴을 했으니까, 그럼 분자가 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2t 제곱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그럼 ft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서 ft는 t 세제곱에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뭐 at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겼다라는 거죠. 얘가 최고차항만 2t 제곱이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혹시 이해돼요? 자, 그럼 저 파란색으로 쓴 ft를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줄 거야. 두 번째 식에다가. 일단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fx가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f1이 0이라는 거야. 얘가 x에다가 1 넣게 됐을 때 여기에서 0인자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얘가 그럼 fx가 x만 c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f1이 0이라는 거죠. 얘가 그러면 저 f1이라는 거가 0이라는 걸 통해서 아래 식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ft는 fx로 바꿔줍시다. fx는 x 세제곱에 더하기 2x 제곱에 더하기 ax에 1 넣었을 때 0 되려면은 얘가 a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조리제법 하면 되겠죠. 넣었을 때 그러면은 얘가 1, 2,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러면은 1 가지고서 조리제법 썼을 때 얘가 1, 1, 3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a 플러스 3 a 플러스 3 여기는 0.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조립제법 한 거예요. 그래서 f1이 0이다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 fx식을 여기에다 넣는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위아래가 x-1로 약분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분모에는 x 플러스 2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a 플러스 3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어? 1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x는 1 대입하게 되면은 3분의 a 플러스 7. 근데 그게 뭐예요? 3분의 1이래요. 얘가. 맞죠? 아까 3분의 7이었죠? 3분의 1. 자, 그럼 이걸 통해서 a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fx가 나왔죠. a는 마이너스 6. 그러면은 fx는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잠깐 우리 구하는 게 뭐야? 리미트 fx 마이너스 3네. 잠깐만, 이렇게 할 필요 없지. 그럼 얘도 t로 바꾸면 되잖아. 얘가 x분의 1을 t로 바꿔주게 되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때 ft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t에다가 0 넣으라는 거네요. t에다 0 넣으면 뭐 나오죠? 3. 그래서 1번. 얘는 좀 치환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디요? 됐을까요? 자,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fx가 지금 두 개의 방향식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은 fx 대신에 한쪽을 넣으면은 어떤 값이 나오고, 그렇죠? 반대쪽을 넣으면은 어떤 값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 둘의 값이 어떻겠어요?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쪽만 넣어보면 된다. 어차피 같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둘이 다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얘는 3하고 4 사이에요. 그럼 답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3하고 3 사이니까 가운데 것도 3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좌변하고 우변 중에 더 이쁘게 생긴 건 우변이네요. 우변을 넣으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너무 이상하게 푸나요? 그래서 우변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 0 넣었을 때 얘가 x를 곱했으니까 x 세제곱에 더하기 2x 제곱에 플러스 5x, 그리고 분모에도 fx를 넣게 되면은 얘가 2x 제곱에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0인자가 x네요. 그럼 x로 위아래 나눠줘. 그럼 여기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5. 그러면은 이제 넣어주세요. x에 0 그러면은 1분의 5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나 곱하기 2를 안 했구나. 그래서 곱하기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가 3x인데 잘못 썼어. 여기가 3 이렇게 나와야 돼. 3 면은 3분의 5. 어이, 깜짝 놀랐네. 그래서 1번. 그래서 이제 시간 많으신 분들은 왼쪽 것도 넣어보세요. 그러면 3분의 5가 나오겠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38번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제곱 기울기가 1인 L 이렇게 해서 나가 있네. L이면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K 이런 걸까? 근데 AB 만나는데 양수수 T에 대해서 AB 길이가 2T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은 Y절편이 GT예요. 오케이. GT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AB 교점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AB 길이가 지금 2T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사실 강력한 팁이에요. 얘가 1이면은 이 파란색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A에서의 x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고요. B에서의 x좌표가 베타라고 했을 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나와야 돼요? 루트 2t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이 알파 베타는 뭐냐면요. 저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이에요. 그럼 둘이 같다로 오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 이라고 했을 때 이때 두근이 알파 베타야. 이때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 자, 그러면 근각의 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gt인 상황.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2t인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가 나와? 4알파 베타가 나와. 이렇게. 그럼 계산해 주면은 1 마이너스 2t 제곱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 4gt가 나와. 그러면 gt가 나오겠네. gt는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gt를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제곱 분의 gt예요. gt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차수 똑같고 개수 비교만 하면 되네. 그러면은 2분의 1 나와서 4번 이렇게 되겠다. 재밌죠? 솔직하게 나는 극한 연속 재밌는 것 같다. 지훈이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별로 그냥 싫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대수가 나아요? 대수도 막상막하예요? 그냥 구구단 외우던 시절이 좋았어요 그냥? 근데 진짜 솔직하게 이거 좀 재밌는 것 같다. 없어요? 좀 괜찮은 것 같다. 극한. 대수가 나아요? 대수보단 낫다? 아직까지? 이게 가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적분 1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뭐가 막 극한 되게 재밌어요. 약간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가르치나. 우리 개념편 어디까지 했죠? 40까지. 그럼 41부터 해야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극한이 뭐죠? 뭐 부분 나와 이게 테스트를 가야 되나? 그러면은
아 이거 진짜 이게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일단 이거 마무리부터 하죠. 그래서 연속 마무리하고 이규씨에 딕트하면서 좀 물어봐야겠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4번 함수가 연속일 조건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한이 존재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뭐 구해서 같다 하면 돼요. 그게 뭐죠? 자역한, 우극한 함수값. 그렇죠? 자, 그럼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함수값은 나와 있네요. b라고요. 그러면 자역한, 우극한만 딱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역한, 우극한 구하게 되면은 근데 솔직히 얘는 극한은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뭐 2 플러스로 해도 똑같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은 그게 뭐라는 거야? 함수값 b가 나와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0분의 0꼴로 해서 수렴이 됐다라는 거네. 그러면 분자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0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4라는 애가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근데 상수항 봐봐.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2라는 얘기네.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a는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그럼 x-로 양변 나눠주게 되면, 위아래 나눠주게 되면 x 2로 갔을 때 x 플러스 2가 뭐가? b야, 얘가. 그래서 b는 4여야 되네.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얘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말로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얘가 그럼 근거가 확실치 않다란 말이거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 극한의 수렴 조건 4가지 형태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모른다는 뜻밖에 안 돼. 얘가 그래서 0분의 0꼴이면은 0인자 소거를 해야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면은 일단 차수 비교. 그렇죠? 그리고 둘이 차수가 같을 때 개수 비교인 거죠. 그렇죠? 자, 얘는 그냥 1일 때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얘는 약간 보니까 그거 같아. 항등식이랑 뭐 나머지 정리 막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가.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 보세요.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통수학 원에서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죠? 적절한 수를 대입. 뭘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얘가.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양변이 다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x는 2 대입을 하니까 우변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6인가요? a 플러스 6이 0이야. a 마이너스 6이구나. 그러면은 얘는 x 마이너스 2에 fx에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fx x 플러스 3이군요. 그래서 f2는 5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풀면 되죠. 어렵지가 않은 문제예요. 약간 공통수학 원 같은 문제죠. 됐습니까? 얘는 뭐 하실만 할 거예요. 조금 다른 형태로 얘로 한번 해봅시다. 5-3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돼 있잖아. 적절한 수 대입, 뭐 1하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성립을 해야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1 넣으면은 그러면은 우변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에 플러스 1을 하면은 0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는 0이구나.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넣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1 fx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1이구나. 끝났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연속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는 xnA에서 fx랑 gx가 연속입니다가 지금 전제로 깔려 있어요. 얘가 연속이래. 그러면은 다음 함수도 연속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은 1번 상수배. 상수배 하는 거는 연속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하기나 빼기를 하는 경우에서도 항상 연속입니다. 그리고 곱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연속이에요. 연속인 것들끼리 곱하게 되면은 항상 연속이야. 근데 4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얘는 언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성립을 한다는 거. 이거 우리 저번에 거랑 비슷하죠. 극한의 성질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항상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누기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조건부 성립을 해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뭐 넘어가 볼게요. 저번에도 했으니까. 자, 최대 최소 정리. 얘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뭐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이에요.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닫힌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얘는 이제 서술형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닫힌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얘는 닫힌에서 연속이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이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 얘가. 자, 그러면은 보세요. A, B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집이고 여기가 여러분 학원이에요. 집에서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편의점에 들렸다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신 후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서 올 수는 있어요. 돌아서 올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학원 오기 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백은 안 돼요. 이해됐어요? 얘가 백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래프가 아니게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는. 그렇죠? 그래서 백은 안 된 상태로 해가지고 얘가 갈팡질팡 해가지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연속으로 계속 걸으면서 멈추지 않고서 좀 돌아서 오긴 해도 온 거야. 후진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게 이제 연속인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구글거릴 수는 있어요. 얘가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든 간에 뭐를 갖고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자, 내가 만약에 다이렉트로 왔어요. 다이렉트로 왔을 때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끝이 되는 거예요. B에서 최대를 갖고 A에서 최소를 그러니까 얘는 A하고 B에서의 함수값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최대 최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닫힌에서의 연속. A, B에서가 꽉 채워져 있어야 돼.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거거든. 다이렉트로 오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지금 얘는 좀 돌아서 왔죠? 그쵸? 그럼 얘는 그래프 상이 어떻게 돼?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 여기가 최대값이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저 구간 안에, 닫힌 구간 안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얘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쭉 아래까지 갔다가 위로 뻗었다가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고 여기 위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A, B에서 최대 최소를 갖습니다가 아니에요.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최대 최소 정리는 근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이값 정리가 중요한 친구예요. 얘도 전제는 같아요. 그래서 전제는 뭐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돼 있어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근데 얘는 한 가지 조건이 플러스가 됐어요. 누가 플러스가 됐느냐? 이 친구가 플러스가 돼요. 이 친구가 추가적인 조건이 생겨요. 자, 일단은 얘가 어떤 말인지를 보세요. FA와 FB 사이의 임의값 K 해서 FC는 K. 얘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FA라는 함수값을 가진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FB라는 함수값을 가진 점이 있어요.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 지점까지 가야 돼요. 멈추지 않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좀 되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후진 없이 얘까지 가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여기까지? 방금 우리 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때 이 FA와 FB 사이에 저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 임의값 K 일단 사이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FA랑 같은 값이면 안 되고요. FB랑 같은 값이면 안 되죠.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사이에 이렇게 y는 k라는 애가 있었대요. 이렇게 y는 k라는 값이 FA와 FB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 저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아래 있고 하나는 위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A가 FA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FB까지 갈 건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살짝 아래로 요렇게 내려갔다가 B로 해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y는 k라는 빨간 선을 한 번은 지날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는 남한 사람이죠. FA는 남한 사람이에요. FB는 북한 사람이에요. y는 k는 휴전선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찾아가려면 휴전선 건너가야죠. 그래서 한 번은 건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휴전선을 건너지 않고서 북한까지 못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북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은 적어도 저 휴전선을 한 번은 넘어야 돼.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넘어야 돼. 선을 한 번은 지나가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얘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근데 어디에서죠? 얘가 열린 구간에서예요. 왜? 저 y는 k라는 이 휴전선은요 FA랑 같은 값 아니에요. FB랑 같은 값 아니에요. 얘가 왜냐면 사이의 값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 교점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교점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그쵸? 이 교점이 뭔 거야? FC는 K, 여기가 C인 거거든. 저 C라는 애는 A랑 B랑 같아지지 않고 A랑 B 사이에 있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열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닫힌에서
열린으로 가요. 조건 얘기를 할 때는 닫힌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조건.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론을 지을 때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합니다가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얘가 전제예요. 얘가 전제.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전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결론. 이거는 외우셔야 돼. 전제와 결론. 왜 그러냐?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을 거예요. 정리가 세 가지가 있어.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근데 그 세 개의 정리가 모두 다 같이 시작해. 전제 조건이 똑같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전제 조건이 똑같고 결론이 똑같아.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사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이 내용은 달라져. 사이값, 평균값, 롤이가 다 달라지는데 시작과 마지막은 같아. 세 개의 정리가 모두. 그래서 얘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내신, 모의고사, 뭐 수능, 뭐 면접, 논술 싹 다 나오는 이유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차이점은 또 극명해.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지. 이 부분이 공통이고 이 부분이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안다라는 거가 우리가 미분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얘는 뭐 차츰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 되면은 아마 미분계수 좀 들어가면서 나머지 두 개의 정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사이값 정리 응용. 얘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사이값 정리보다 사이값 정리 응용 문제가 거의 한 5배는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일반 정리 문제보다 많아요. 사이값 정리의 응용. 그래서 조금 유치한데 응용이라서 능용이에요. 이게 응용이라서 능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누가 0이 되는 거냐? K가요. 아까 위에 K라는 38선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K가 0일 때가 사이값 정리 응용이에요. 이 K는 0이라고 써놓을까 이렇게? 자, 얘는 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Y는 K가 있는데 K가 0이기 때문에 Y는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X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X축이 휴전선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남한에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어디 있어야 돼요? 북한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만나러 가다 보면은 휴전선을 한 번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이 나와요. 한 명은 이 휴전선 아래, 한 명은 휴전선 위에. 그게 무슨 뜻이야? 한 명은 0보다 작다. 한 명은 0보다 크다. 그럼 둘이 부호는 어때요? 다르다. 그래서 FA, FB, 여기가 이제 FA고 여기가 FB가 되겠죠? 부호가 다르다. 부호 다르다. 그럼 부호 다르면은 둘이 어떻게 돼? 둘이 부호 다르면 곱이 어때요? FA 곱하기 FB는 0보다 작아야 되죠. 여기 쉼표가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FA, FB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이제 문제가 예로 나온다고 그랬죠? 사이값 정리 응용 K는 0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곱이 0보다 작다. 곱이 음수다까지 가게 되면은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FA, FB 곱해서 0보다 작습니다까지 가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
객관식으로 나오면 기가 막히게 맞춰 얘를. 근데 이거를 문제는 서술형으로 내거든. 이거를 답은 아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얘가 왜? 얘를 설명하려면은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럼 아까 전제가 뭐였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그쵸? 그러면은 FA와 FB 사이에 이미 값 K, 그쵸? 근데 그 K가 뭐일 때? 0일 때, 그쵸? 그러면은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FA와 FB는 뭐 해야 돼? 부호가 달라야 돼. 그래서 FA와 FB 곱은 0보다 작아야 돼. 이게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냥 암기를 한 거지. 곱하면 0보다 작대. 암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답은 맞추지만 풀이 과정을 하나도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쓰려면은 전제와 결론부터 나와야 되거든. 닫힌에서 연속일 때 얘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가 근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FA와 FB 부호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곱은 0보다 작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제 헛똑똑이가 되는 거지. 답은 아는데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거든. 학교에서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길지만 좀 외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연속함수는 쉴 거예요.